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반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부담스럽다는 마음도 함께 올라옵니다.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그래도 오랜만인데 얼굴이나 보고 오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웃고 떠들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불편할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씁쓸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왜 자꾸 반복할까요? 법륜 스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누가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그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편안할 수 없습니다. 동창 모임이 불편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어느새 비교의 기준이 됩니다.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는 웃고 있지만 누구는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 차이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뿌리에는 욕심과 어리석음이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잘나고 싶다는 마음, 남보다 뒤처지기 싫다는 마음, 그 마음이 비교를 만들고 비교는 다시 괴로움을 만듭니다. 동창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장면은 자신의 성공을 은근히 혹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어디에 취직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집안인지, 손자가 몇 명인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집은 몇 평인지, 차는 무엇인지,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말은 점점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저 근황을 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자기 능력이 100이라면 밖에 알릴 때는 80만 알리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에서는 100이 150이 되고 150이 200이 됩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작은 것도 크게 포장합니다. 그 순간 자랑은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절을 살았는데 왜 나는 이만큼일까? 왜 저 친구는 저만큼일까?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모임은 더 이상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법륜 스님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와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모두 욕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그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질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금씩 불행해집니다. 동창 모임은 누가 더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같은 시간을 건너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인연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모임은 쉼터가 아니라 마음을 소모하는 자리가 됩니다. 동창 모임에서 마음이 가장 먼저 다치는 순간은 남의 실패를 묻는 말이 나올 때입니다.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왜 헤어졌는지 묻습니다. 누구 잘못이었는지 따집니다. 사업이 어려웠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캐묻습니다. 자식이 아직 취직을 못했다고 하면 왜 아직이냐고 묻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덧붙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궁금해서 묻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다시 무너집니다. 이미 겪고 지나온 아픔을 다시 꺼내어 보여달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실패는 설명해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구경해야 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 앞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예의입니다. 힘들었겠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마디를 건너뛰고 쓸데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법의 가르침에서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연민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연민은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마음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인생을 쉽게 분석하고 조언하고 판단하려 듭니다. 이혼했으면 이런 점이 문제였을 거다. 사업이 망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식이 취직을 못하는 건 부모 탓이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돕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를 더 깊게 파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는 아주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듭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 내가 더 많이 안다는 마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관계는 기울어집니다. 동창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동창 모임이 불편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의 서열을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여전히 중심에 서려 합니다. 그때 반장이었던 사람은 지금도 자연스럽게 지시하려 듭니다. 그 시절 잘 나갔던 사람은 아직도 그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시절 뒤처졌던 사람은 아직도 말수가 적고 눈치를 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교실 안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늦게 꽃이 피고 누구는 빨리 지기도 합니다. 그때의 성적표가 지금의 인생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앞서 있었다고 지금도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뒤에 있었다고 지금도 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로 자랍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동창 모임은 숨이 막힙니다. 서로를 과거의 틀에 가두고 그 틀 안에서 다시 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위에 서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아래에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마음이 가장 거칠어지는 순간은 정치 이야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처럼 꺼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다느니, 누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렇게 말문을 엽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말은 주장으로 바뀌고 주장은 공격이 됩니다. 상대의 말은 듣지 않고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합니다. 얼굴의 표정은 굳고 분위기는 빠르게 식어갑니다. 동창 모임은 의견을 겨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자리에서까지 승부를 내려 하려 할까요? 정치적 생각은 각자가 살아온 삶의 조건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누구의 생각이 맞고 누구의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관계는 갈라집니다. 동창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반복되면 다음 모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용히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모임을 망치는 것은 돈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입니다. 처음에는 근황처럼 시작됩니다. 요즘 사업이 어떻다. 어떤 일이 유망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고 보험이나 물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순수했던 만남이 갑자기 계산의 자리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은 경계로 바뀝니다. 빌려주면 마음이 불편하고 안 빌려주면 미안해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모임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마저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우정은 이익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손익으로 계산되는 순간 이미 우정은 상처를 입습니다. 또 하나, 동창 모임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은 끊임없는 충고입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 살을 빼야 한다. 술을 끊어야 한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상대가 묻지도 않았는데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라고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충고는 배려가 아니라 간섭입니다. 동창 모임은 인생 수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엇갈립니다. 동창 모임에서 분위기가 서서히 식는 순간은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오지 않은 친구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이 안주 위에 오르듯 펼쳐집니다. 누가 어떻게 살고 있다더라.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웃음 섞인 말투로 흘러갑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사람이 대상이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는 신뢰가 자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조심스러워집니다. 법의 가르침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남에 대한 말은 더욱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은 쉽게 나오지만 그 말이 남기는 흔적은 오래갑니다. 상대의 인격을 가볍게 다루는 말은 결국 나 자신의 인격도 가볍게 만듭니다. 동창 모임이 불편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술자리가 길어질 때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한 잔씩 시작합니다. 웃음도 늘고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술이 사람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커지고 말은 거칠어집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나오고 꺼내지 말아야 할 기억들이 튀어나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누구를 좋아했는지,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굳이 드러낼 필요 없는 장면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술에 취한 말은 그 순간에는 가볍게 느껴질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말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만남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삶의 가르침에서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면 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지나치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또 하나, 동창 모임을 어렵게 만드는 장면은 종교 이야기가 강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디에 다녀야 한다. 무엇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권유처럼 들리지만 점점 판단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위협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로 대신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동창 모임은 신념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자리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곧 갈라집니다. 동창 모임에서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옮길 때입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았지만 눈은 서로를 보지 않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고 알림에 반응하고 사진을 찍느라 대화는 끊깁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곳을 향해 마음을 보냅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친구보다 화면 속 소식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상대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동창 모임은 소식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동창 모임을 망치는 행동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이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지,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내가 무엇을 얻을지 이 생각이 앞설 때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가볍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름을 이해하기보다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이제 동창 모임을 편안하게 만드는 길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잘 되었다고 우쭐하지 말고 잘 되지 않았다고 주눅 들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나누어야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동창은 서열로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같은 시절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서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입니다. 먼저 떠난 친구도 있고 아픈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법륜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창 모임을 따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마음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모임은 편안해집니다. 법륜 스님은 돕고 싶을수록 먼저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조언하지 않아도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 경험을 꺼내놓습니다. 나는 이랬다.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는 어느새 내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창 모임은 누가 더 많은 경험을 가졌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각자의 무게로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마음은 베푸는 마음입니다. 법륜 스님은 행복은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칭찬을 건네고 위로를 받고 싶다면 먼저 위로를 건네라고 하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상대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오늘 이렇게 보니 참 반갑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모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마음은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때의 순위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의 성과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곧 지나가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붙잡느라 지금의 만남을 놓칩니다. 동창 모임은 추억을 나누는 자리이지
추억에 갇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시절을 웃으며 떠올리되 지금의 삶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하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자기는 자기의 맛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누구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창 모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자리에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성과와 비교, 서운함과 자존심,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불안까지 모두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만남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창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질 필요도 없고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살아왔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됩니다. 잘난 친구도 있고 조용한 친구도 있고 부유한 친구도 있고 힘겹게 살아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습은 그 사람의 한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 너머에 각자가 견뎌온 시간과 사정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은 웃고 조금은 공감하고 조금은 위로하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함께 웃은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을 때 잘 만나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법륜 스님은 작은 친절 하나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동창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가 결국 나 자신을 살립니다. 다음 동창 모임에 갈 때는 조금 가볍게 가보십시오. 자랑은 내려놓고 비교는 두고 판단은 문 밖에 놓고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저 반갑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동창 모임은 인생의 쉼표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경쟁과 피로로 채우지 말고 웃음과 정으로 채워보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